예, 시경이요. 그 주말에 좀 쉬었더니 좀 좀 그러네요. 그 사실 그 오회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없잖아 있어요. 주 오회하기가 주 오회를 하는 게 요게 오늘 또 짧은 토막 하나 확인을 하는데 서너 시간이 걸리거든요. 요쪽이 고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뭐 그 더군다나 나처럼 경력이 일천한 사람은 내가 아는 거 하고 내가 아는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꼭 필요하거든요. 아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것이 이 강의 어려움이거든요. 사실은 뭐 제대로 하진 못하지만 말입니다. 자, 동공이라는 것은 이제 요거를 애들이 만졌구나. 이 동궁이라는 것은 그 이제 임금이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 무기를 하사하는 것은 그것을 어떤 신임을 이제 더 준다 이런 의미로 임금이 신하에게 무기를 하사 또는 왜 단검 같은 거 하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단검은 그것은 고급 단검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일반적인 검 같은 거는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고 보통 쓰는 이제 검 같은 거는 쉬운데 이제 고급 임금이 하사했다는 건 고급 물건을 하사해야 되니까 검 하사하기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궁으로 하사를 했대요. 동궁은 화살에다가 주칠을 해. 이제 붉은 칠을 해. 붉을주. 이것이 붉을주거든요. 붉은 칠을 해가지고 주칠을 해가지고 이제 장식을 좀 이쁘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신하에게 하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궁지십에 동궁시거든요. 동궁시. 이는 차, 천자, 연, 유공, 제후, 이석, 이궁, 궁시지, 락가야. 천자가 연회를 베풀고 공이 있는 이제 제후에게 연회를 베풀미 있는 것이고 이때에 이 궁시지 낙가야. 이때에 이제 석은 줄석이죠. 하사할 석. 활과 화살을 하사하고 그리고 낙가 이제 음악을 해서 아까 음악을 노래하면서 하사하는 그런 이제 시다. 동궁은 삼장육구 삼장 요게 한 장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한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연이라 그러죠, 그죠? 연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삼장. 이때까지 요것을 빼놓고 다 썼는데 요것은 이제 앞에다 내세워가지고 요 시의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말하는데 요것을 앞에 빼놓으면은 오히려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서 삼장육구. 원래 이 삼장육구라는 말은 시가 다 끝나고 제일 뒤에 가서
삼장육구다 뭐 이렇게 저기 그 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앞으로 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것도 천자가 연애를 베풀어 가지고 제후에게 천자가 공이 있는 제후에게 연애를 베푼 것이다. 그 연애를 베푼 시이다라는 얘기고 이 이궁시 활과 화살을 화사하는 이제 그 음악의 노래이다. 음악의 노래이다. 요 저기 그 내용이 이 시 전체에 대한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그 앞에 내세우고 이렇게 저기 그 3장이고 한 장에 6구, 한 장에 6구라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것을 저기 그 앞에다 내세우면은 뜻이 더 저기 그 여러분들이 그 듣기가 좋을 것 같아서 요것을 저기 오늘부터 시도를 했어요. 요 저기 그 전체를 저기 그 요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자, 저기 그 1장 동궁초해 수원장지 아유가빈 중심 황지 종고기설 일조향지 자 단궁초해 수지장지 그 단궁초해 이제 그 늘어진 화살을 이제 그 늘어진 화살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저기 그 활을 이제 그 당겨서 묶어가지고 이제 그 하사를 하면은 임금이 이제 그 동궁을 신하에게 하사하는 저기 그 노래니까 그 활 저기 그 당겨가지고 임금이 저기 그 신하에게 하사하면은 신하가 갑자기 저기 그 이제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장전해가 땡기면 죽는 거죠, 그죠? 무기라는 건 꼭 줄 때 예절이 있어요. 무기를 줄 때는 그 이제 칼은 칼집에 놓고 그것을 받은 신하는 그 칼을 빼질 말아야 돼요. 빼질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저기 그 무기를 저기 꼭 하사할 때는 그 신하들이 저기 그 이제 그 많이 있는 가운데서 하사를 하는 거지 단둘이 있을 때 무기를 하사하는 건 금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임금한테 들어갈 때도 무장이라도 그 이제 그 갑옷은 입고 투불은 쓰고 이제 그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저기 그것을 무기는 저기 그 사전에다 검열을 하고 들여보내고 그러거든요. 그 저기 대통령실도 그런데요, 현대에도. 저기 그 이제 그래서 동궁을 이제 그 느슨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동궁을 느슨하게 해서 수지장지에 받아서 보관을 했네. 받아서 이제 그 보관을 했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받아서 왕부에 보관을 했다는 얘기예요. 왕부는 이때는 창고부거든요. 창고부. 이 부는 어디예요? 요 부는 지금은 안 나오는데 부는 요 부자인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 밑에 부자가 나와요. 저기 부도 저기 저기 내가 그 헷갈려서 그래요. 동궁초해 수지장지 느슨한 동궁을 받아서 보관을 하네. 이제 그 왕이 받아서 이제 그 궁시를 받아서 보관을 하는 거는 저기 그 활을 만드는 장인한테 받아서 이제 보관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기 그것을 받아서 왕부에 간직하였네. 이 부는 지금 여기서는 창고라는 얘기예요. 왕의 창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직접 저기 그 선물을 하사할 때 이제 주는 물건이 따로 있나 봐요. 왕부라는 데가 왕이 직접 저기 관리하는 데가. 그래서 저기 그 이제 간직하였네. 아유가빈 그 나에게 아름다운 손님 있다. 그 직역하면 나에게 아름다운 손님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나에게 아름다운 손님이 있다.
그 저기 그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저기 그 시어를 만든다고 보면은 아름다운 손님 맞이하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아름다운 손님 맞이하니 아름다운 손님이 나에게 있어. 그것은 아름다운 손님 내가 맞이하니 이렇게 저기 그 번역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요거 앞에도 아유가빈이라는 시가 몇 번 나왔죠, 그죠? 구절이 그죠? 중심 황제 그 마음 가운데 그 저기 그 그것을 그 선물하고 싶구나. 그것을 선물하고 싶구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선물하고 싶구나. 이 요게 저기 직역인데 시로 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저기 그 선물하고 싶으면은 진심이겠죠, 그죠?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선물하고 싶으면은 이 그것을 하사한 걸 황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이 저기 그 중심을 그 마음 가운데서 저기 그것을 하사한다. 그 진심으로 그 공이 있는 신하에게 그것을 하사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사하고 싶구나. 진심으로 중심을 진심으로 하사하고 싶구나. 이렇게 저기 번역을 하는 게 아름답죠, 그죠? 그렇고 종곡이설 종과 북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일조향지 하루아침에 그 연향을 베풀고 싶다. 하루아침에 그 공이 있는 신하를 맞아서 연향을 베풀고 싶다. 요것도 저기 그 시로 해석할 때는 종과 북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요렇게 저기 그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종과 북을 그 이제 기술 빨리 준비하여 일조의 향연을 베풀고 싶구나. 일조의 향연을 베풀고 싶구나. 일조의 향연을 베풀 때 이때 저기 그 동궁을 그 신하에게 주고 싶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조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무슨 저기 그 아침에 향연을 베풉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 저기 그 아침에 신하를 대하고 그 저기 그것을 저기 그 그런 뜻이 있으면은 그래 저녁에 나하고 저기 그 술 한잔 합시다. 저녁에 기념을 해서 그 향연 자리를 만듭시다. 요렇게 얘기하고 저기 그 한 게 맞죠, 그죠? 요것을 일조를 아침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저기 그 이제 그 우리 정서에 저기 그 좀 동떨어진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루 아침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 이제 그 빨리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한다요? 하루 아침이라고 하루 아침에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일조향지 서둘러 그 큰 잔치 열고 싶구나. 서둘러 큰 잔치 열고 싶구나. 서둘러 큰 잔치 열리라. 서둘러 큰 잔치 열리다. 하루아침에 큰 향연을 베푼다. 큰 저기 그 연회를 베푼다. 이건 저기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이제 그 일조가 서둘러라는 뜻이에요. 서둘러. 그러니까 요거 우리 정서를 이해를 하면은 하루아침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번역한 어느 책에 서둘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아이고 요거로구나 저기 그라고 저기 느낄 수가 있죠, 그죠? 그 일조의 향지라고 그러는 것은 그 저기 하루 아침에 그 큰 잔치 열리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둘러 큰 잔치 열리라 요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건 하루 아침이라고 해석하는 건 틀린 해석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 여기서 종과 북을 이미 설치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임금님 신하를 저기 그 빨리 저기 그 이제 향연을 베풀고 싶은데 그것은 저기 그 종과 북을 얼른 설치하고 요렇게 해석을 해야 맞죠. 그 저기 서둘러 저기 그 종과 북 저기 설치하고 그 저기 그 이제 그 악사들이 나와서 저기 연주를 하겠죠, 그죠? 그것은 저기 그 이제 이미 종가북이 설치되어서 그 서둘러 큰 잔치 연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아침부터 종가북 설치한 것도 말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임의를 기자를 얼른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뭐 저기 그 설치해 놨다 이미 설치했다 그것도 저기 그 요 문맥을 봐서 이게 얼른 저기 그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죠? 요것은 여기 일조라는 말에 저기 그 이제 저게 일조라는 말에 그 의미를 저기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은 이 얼른 설치하고라고 또 해야 맞아요. 그 이미 그 종가북을 설치하고 하루 아침에 저 큰 잔치 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요. 그런 저기 그 우리 정서를 저기 그 안다고 그 저기 그 하는 사람들은 이 서둘러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 웬 뚱딴지 같이 그 아침부터 향연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부야, 요거는 저기 그 이제 상황을 설명한 그런 저기 그 부시죠, 그죠? 부시고 동궁은 주궁야 붉은 활, 그 활에다가 붉게 칠한 그 저기 활을 말해요. 붉은 칠로 장식한 활. 그러니까 붉은 칠로 장식하면은 그 일반 저기 그 이제 병사들이 활 쏠 때는 그 빨간 색깔 칠한 게 아니죠, 그죠? 빨간 색깔은 그래서 장군들이 저기 그 활을 제작하더라도 빨간색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초는 이모 늘어진 모양, 느슨한 모양. 이는 느슨할 이자죠, 그죠? 이완되다 그럼 느슨이 그 마음이 저기 그 퍼져 있는 거를 이라 그러죠, 그죠? 이모 느슨한 모양. 황은 여야 줄여 요것이 줄황 이제 줄여자 요때는 저기 그 더불어 여가 아니고 줄여자예요. 줄여. 대음빈 왈향 대음 그 저기 그 술자리를 크게 저기 그 베푸는 손님을 위해 술자리를 크게 베푸는 것을 향이라 그런다. 그 연과 향의 차이점 알겠죠, 그죠? 연은 저기 그 좀 이제 그 연회를 작게 하는 거. 연은 저기 그 평소 연자 이것이. 평소 연자거든요. 이거는 평소. 그리고 동네 여시왈 수원장지 그 받아서 이제 보관을 한다. 이것은 왕이죠, 그죠? 왕이 그 저기 이제 그 느슨한 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자기 그 저기 그 선물할 그 저기 그 이제 그 장소 같은 데다가 그 왕부라 그랬죠, 그죠? 그것을 그죠? 보관하는 것을 이제 그 장지라 그러고 기원 중야 그것을 중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궁인 소헌 그 궁인이 그 활 만드는 사람이 바친 것 그것은 장지 왕부 그래 그 왕의 창고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것이다. 이제 그 요것을 저장한다는 말을 그 갈무리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말로 갈무리한다 옛날에. 요즘은 갈무리한다 소리 안 하죠, 그죠? 이제 그 옛날에는 요것을 저기 그 갈무리한다 그래서 요것도 번역도 그 저기 그 이 수지장지를 받아서 갈무리한다 이렇게 저기 그 해석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갈무리라 그러면 알아들을 사람 없죠, 그죠? 갈무리라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저기 그 토를 달아서 그 보관한다 이렇게 저기 그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이것은
그것을 중시하는 거고, 궁인이 소헌, 활 만드는 사람을 궁인이라 그러고 바친 것이고, 장지 왕부, 그 왕의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것이다. 요 저기 그 부자가 그 이 돌아가신 아버지 부자도 돼요. 돌아가신 조상 부. 요것은 그 부군 그 저기 지방 쓸 때 부군 신이 그러거든요. 학생 부군 신이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쓰죠, 그죠? 현고 처사 부군 신이라고 쓰고 그 저기 그 일반 그 저기 조상을 얘기할 때 이제 부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돌아가신 그 군자님, 돌아가신 조상 그것을 부군이라 그래요. 그 이제 지방 쓸 때 부군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또 요 저기 부는 그 창고라는 뜻이 있어요. 창릉, 창고, 그 저기 창고라는 뜻이 있고 이대유공 그 공이 있는 신하를 대접하는 것이다. 공이 있는 그 신하라는 말은 빠졌죠. 대접하는 것이고 불감경여인 감히 가벼이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다. 가볍게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여기는 저기 그 더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다는 여예요. 줄 수가 없다. 중심 황지는 기성 그 저기 성심을 말하고 그 중심 보욕 황지 실욕한지 중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주려고 하는 그 이제 실질이 있는 것이고 비유해야 다른 바깥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진짜로 저기 그 이제 그 신하가 공이 있어가지고 그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른 이 연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깥에 연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조향지 하루 아침에 그 이제 그 향연을 베푼다는 것은 언기속약 요것을 저기 그 해석을 했더라고. 그 하루 아침에 빨리 저기 그 향연을 베푼다. 요렇게 해석한 책들이 다예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책 한 권에서 저기 그 이제 이 그 언기속약 그 빨리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그 왕이 저기 그 공이 있는 신하를 불러다가 그걸 저기 그 이제 향연을 베풀 뜻이 있다. 이게 그것은 저기 그 우리 말에 하루 아침에 달라진다 그러면은 아침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죠? 그 저기 짧은 시간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루 아침에 달라진다 그러면은 아침에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늦게 달라져도 갑자기 달라지면은 그 일조라고 그래요. 하루 아침에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기속약 빨리 하는 것을 말하고 왕부 보장지공 그 왕부의 보물을 저기 이제 보물을 이제 보관한 활로서 이조 거이 비인 그 하루 아침에 그것을 그 들어서 그 이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이다. 하루 아침에 그것을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이다. 이 비는 저기 그 줄비 그 줄황 그리고 저기 그 줄여 같은 뜻이에요. 비인. 그래서 미상류 지유 고석지의 지유 천천히 하고 그리고 저기 그 미루었다 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그 애통해 하는 뜻이 일찍이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화살을 공이 있는 신하에게 이제 하사하는 그것을 천천히 하고, 그리고 늦춰서 하고 이제 미루는 거, 계속 미루는 거 하긴 하는데, 계속 미루는 거, 지혜는 늦게 알아서 늦게 주는 거, 돌아보는 거, 돌아보고 뭐 이제 무슨 이제 자꾸 생각해서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요것을 이제 늦게 주는 게 그런 뜻이 없다는 얘기고, 후지시 부장위기사분, 그러니까 이렇게 끝난 거고, 후세에 그 장부를 이제 왕부를 보고, 이제 사사로운 정분의 사사로운 분별에, 자기가 사사로운 분별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지유이 무고 병사 농신자, 이때 이 지도 또한 요거 부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뭐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라 요 부사로 해석할 때는 심지어는 그래요. 심지어는 무고의 무고, 이제 병기창고의 병기를 사농신, 이제 농신, 이제 농간을 하는 신하, 희롱하는 신하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주는 것이 있다. 심지어는 이제 농간을 하는 신하에게 병고의 무기고의 이제 병기를 이제 주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곧 여수원 장지자 이의. 이거 동네 여씨의 말인데, 그래, 동네 여씨 말인데 쭉 내려왔죠, 그죠? 처음에 요걸 보고도 이제 이게 또 한참 설명하다가 동네 여씨 말인데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수원 장지자 이의. 그러니까 그것을 보관했다가 주는데, 뜻이 심중에 황지, 진심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기고에서 병기를 농신에게 하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사로운 뜻이 있으면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상사비추로 이유, 이제 상을 하사하는 것, 상으로 하사하는 것, 그것이 이익에 유인돼서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상으로 하사하는 것은 이익을 연유해서 이익에 기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즉 박어사, 여기까지 갔나요? 즉 박어사세. 그러니까 정세에 절박해서 사세. 그러니까 현 상황에 절박해서 하는 것이 이익에 따라서 이제 상으로 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유조사철권이 모도륙자. 이제 아침에
철원을 하사를 함이 있어가지고 함이 있는데 저녁에 그 도륙 이제 그 도륙을 하겠다는 사람 아침에 철원을 내렸는데 이 철원으로 저녁에 이제 도륙을 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이제 아니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곧 그 여중심 황지자 이의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서 그런 사람 더불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무기를 아침에 그것을 하사했더니 그 이제 저녁에 도륙을 해. 저녁에 그 무기로 그 나쁜 짓을 해. 도륙 이제 그 도륙 도살하고 이제 그 처형하는 거죠, 그죠? 도륙. 그 이제 아침에 그 철권을 내렸는데 저녁에 이제 도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더불어 이제 마음에서 주겠다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다. 이제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신하한테 무기를 하사하면은 이 신하가 어느 시점에 배반을 해가지고 그 임금한테 오히려 이제 도륙하겠다고 모반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요걸 이제 털을 달아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둔고인상 이건 둔은 이제 그 순길둔 이제 땅 밑에서 싹이 올라오는 모양이거든요. 땅 밑에서 이렇게 땅 밑에서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 요게 그래서 그 땅 밑에 숨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고는 어려움 또는 이제 고황이라 그렇죠. 이제 배 고른 어려움 이제 그런 어려움을 숨기고서 상에 인색해. 어려움을 숨기고 이제 상 주는 데에 인색하면은 공신이 해체된다. 이제 공이 있는 신하가 이제 마음이 풀려난다. 몸이 풀려난다. 통째로 풀린다. 이 공이 있는 신하가 그 공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해체된다는 거는 없어지고 만다는 얘기거든요. 공이 있는 신하가 이제 그 공이 해체되고 마는데 지유 인완이 불인 여자 심지어는 인완 도장인이거든요. 인완 도장이 다른데도 인색하게 주지 않는 자가 있다. 이것은 이제 항우에 대한 예거든요. 항우에 대한 예인데 항우는 이제 초패왕이라 그랬죠. 나중에 초패왕이 됐죠. 항우가 그죠. 초나라 패왕이 됐죠. 그 전쟁을 하면은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가 점점 날로 늘어나겠죠. 그죠? 그런 항우가 신하가 부하장수가 공이 있어가지고 봉작을 명하고도 봉인을 만들어 그 봉인이 다 닳도록 못 주고 봉작하지 않다가 결국 공신들이 이반하여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초패왕 이제 이건 초한제 얘기죠, 그죠? 초한제 얘기로 항우가 부하를 남을 믿질 못해가지고 이제 봉작을 어딜 해줬어요. 어느 땅을 봉작을 해주고 봉작 거기를 도장을 새겨주잖아요, 그죠? 제후는 자기 이제 국세 같은 도장이 있죠, 그죠? 그 도장을 새겨가지고 거기를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땅에서 그 땅에서 말하자면 태훈이 뭐 이렇게 재훈이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은 도장을 찍죠, 그죠? 그 일이 있을 때, 그죠? 근데 그렇게
땅에다가 저기 그 이제 봉작을 내리고 그리고 저기 그 봉작지로 보내질 않는 거예요. 보내질 않고 자기가 써먹는 게 계속 하면서 뭐 전쟁에 데리고 다닌다든가 뭐 공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써먹으면서 이제 그 도장은 저기 그 주질 않고 봉지에 저기 그 내려보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또 가까운 데면은 봉지로 내려보내더라도 이 저기 도장은 새겨서 황제가 줘야 되는데 이 도장은 저기 그 안 줬다는 얘기죠. 초평왕 항우가 그런 일이 있었고 여 일조 향지자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마음이 있으면은 봉장만 줄 것이 아니라 도장도 저기 그 주어서 그 땅에 내려보내서 통치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내려보내놓고 이제 그 도장은 주질 않아가지고 그 땅에 대한 저기 그 명할 일이 있으면은 황제가 직접 찍는 거예요, 그것을. 그 도장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항우가 그랬다는 얘기죠. 못 믿어서 그 얘긴데 여기서 1번은 뭐 요것도 1번도 물론 고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볼만한 것이 없고 2번에 이제 철권 이게 조사철권 모도륙자 그러니까 아침에 철권을 줘서 저녁에 이제 도륙을 하는 자 그것은 이제 그 당나라 덕종이 이회광이라는 사람에게 태사벼슬을 내리고 철권을 하사했는데 이회광이라는 사람이 뒤에 저기 그 모반을 했다는 얘기예요. 반란을 뒤에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대 아침도 저기 어느 때 저기 그 철권을 하사하고 그리고 저기 그 벼슬을 태사벼슬을 내리고 그랬다는 얘기지. 요 아침에 저기 철권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뭐라는 얘기도 저녁이라는 얘기인데 저녁에 도륙을 한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저기 그 반란을 일으켰다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이제 이회강이라는 사람은 이제 말갈 사람인데 아주 그 무공이 저기 그 뛰어났대요. 당나라 때에 변방에 저기 그 이제 그 오랑캐들을 무찌르고 한 무공이 뛰어나가지고 요 저기 그 이회강에게 태사벼슬을 내리고 그리고 저기 그 철권을 왕이 하산을 했어. 이제 그 공이 크다고 그랬는데 이 이회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반란을 하고 그 저기 뭐 반란은 성공 못 해가지고 자기만 도륙당했다 뭐 이런 얘긴데 이 저기 그 이제 아침에 철권을 내리니까 그 저녁에 도륙을 한다. 요것도 앞에 해석과 1조의 해석과 저희 각게 봐야 돼요. 여기서 요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빨리 내려갑시다. 그 저기 그 여조겸은 저기 그 주희의 친구예요. 주자의 동궁초에 그 늘어진 동궁을 받아서 늘어진 동궁을 수지재지 받아서 이제 올려놓았네. 뭐 활틀에 올려놓고 활이 저기 그 휘어지지 않게 한다. 근데 뭐 거기까지 뭐 우리 저기 그 신경 쓸 것이 없고 그 받아가지고 올려놓았네. 그리고 아유가비엔 그 이제 훌륭한 아름다운 손님 맞이하니 나에게 아름다운 손님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아름다운 손님 맞이하니 중심희지 마음속으로 그것이 기뻤네. 그것이 기쁘구나. 그래서 이것은 중심을 진심으로 기쁘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종고기설 이제 종과 북을 이미 설치했는데 일조에 이제 돕는구나. 이때 저기 그 일조 우지는 이제 술을 권한다는 뜻이에요. 종곡 이미 설치했다는 것은 종과 북을 얼른 설치하여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설치가 되었다는 것은 종과 북은 저기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말로 그것을 연애를 베풀 때 바로 저기 그것을 설치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고를 얼른 설치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서둘러 술 권하고 싶구나. 일조라는 것은 서둘러
그 저기 그 이제 날짜를 당겨서 서둘러 술을 권하고 싶구나. 이제 술 권하면서 요 저기 동궁을 하사하고 싶구나. 공 있는 제후에게 그죠? 그 얘기죠 그죠? 그래요. 여기서 항은 이때 항은 저기 그 뭐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올린다는 얘기, 뜻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뜻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 수지재지는 그 저기 그 올려놓았네. 요거 저기 그 요 재를 요것을 저기 그 활틀에 올린다고 활틀에 그래서 그 올린다고 그렇게 저기 그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활틀이란 말이 없죠, 그죠? 그냥 저기 그 올려서 보관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궁초해, 수지고지, 아유갑인, 중심호지, 종고기설, 일조수지. 자 여기서 동궁초해, 동궁을 늘어져 있는 것을 받아서 이제 그 활집에 넣었다. 활집. 이것은 저기 그 이제 그 활을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한 그 정도로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요 고를 저기 그냥 저기 그 예, 요것은 저기 그 화살의 전통이란 얘기예요. 전통. 화살을 담는 통, 그걸로 저기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늘어진 동궁을 받았다는 것은 요것은 저기 그 아닌 게 아니라 그 이제 활집에 넣었네. 늘어진 그 화살이라 그래야겠죠, 그죠? 그 활집에 넣는 것은 그죠? 그래서 요건 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아니니까 내가 고치진 않았어요. 근데 요것은 저기 그 이 저기 고를 저기 그 활 그 저기 그 이제 통 같은 거 활을 담는 이제 그 담아서 모양을 내는 거, 옛날에는 요즘처럼 포장지가 발달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저기 그 그러나 이제 그런 것으로 저기 그 요 고를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일설은 있어요. 그러나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뭐 활 받았으니까 화살도 받겠죠, 그죠? 활 받았으니까 궁인한테 활 만드는 장인한테 활을 늘어진 동궁을 받아서 이제 그 활집에도 화살을 보관했네. 이제 그 얘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유가빈 그 아름다운 손님 맞이하니 마음속으로 좋아하는구나. 자, 요것도 시어로 번역을 할 때 그 진심으로라고 해석하면은 즐거워하는구나라고 저기 그 번역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구나,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좋아하는구나.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죠?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구나, 이게 맞을 거고요. 종가북을 얼른 설치하여 서둘러 보수하고 싶구나. 자, 요것이 수작하고 싶구나. 요게 저기 시에 요게 숫자죠, 그죠? 요 수는 요 수작을 얘기해요. 아마 그 여성분들은 수작에 대해서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남자들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별로 모르겠죠, 그죠? 우리 보통 저기 수작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술잔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 뭐 자세히 뭐 저기 저거 그 뭐 잔 바꿔주고 뭐 이렇게 저기 그 할 필요는 없고, 이 수작을 하는 것은 그 이제 그 손님을 청해 가지고 주인이 먼저 손님에게 따르겠죠, 그죠? 임금도 똑같아요. 임금이 청하면은 임금이 따라줘요. 그리고 임금이 자기 잔에 따르고, 그 임금이 자기 잔에 따른 걸 마시고 이렇게 술잔을 저기 그 손님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마신 술잔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준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서로 저기 그 술잔이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수작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오고 가는 것은 저기 서로가 마음이 통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가지고 마음을 통하게 하면서 술자리에서 모사가 생기기 쉽죠, 그죠?
모사를 한다는 얘기로도 그 저기 이제 뜻이 전이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수작이죠, 그죠? 그래서 수작하면은 나쁜 말로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술자리에서 술을 저기 돌려가면서 잔을 돌려가면서 마신다는 거 그것이 수작이에요. 요것이 숫자고요. 그 여성분들이 모르실까봐 요걸 설명했어요. 자, 내일부터는 또 저기 이제 대학을 해야겠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